자, 오늘 시작인데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히만 할게. 일단 기본서 이제 레드북 있죠. 기본서로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가 따로 나갈 거야. 그래서 과제 해오고 또 이제 질문하는 시간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 여기 이제 학생들 지금 고2, 고3 다 섞여 있는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일단 수능 경주는 무조건 만점 맞아야 돼. 고3 학생들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작년 그 수능반에서도 6명 만점 나왔거든. 6명 만점 나왔고, 그 다음에 한계도 많았으니까 커리만 잘 따라오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개념, 일단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기본 개념 정확히 잡고 기본 문제들 철저히 풀고 난이도 높은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수업 시간이 원래 3시간인데 좀 방학 동안 빡세게 끝내려고 4시간으로 해서 8주 동안 32시간 동안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요 수업만 정확하게 들으면 학교 시험은 별로 문제 안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소개는 그냥 넘어가서 보시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자. 안녕하세요. 책 한 거 갖고 들어와. 앉아. 너 지금 왜 이렇게 늦었어? 이관이 어디 들어갔어? 알았어. 앉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유튜버거든? 그래서 또 구독해야 돼. 내 다음 주에 검사할 거야. 거기 뭐 별건 없어. 그냥 강의 복습 영상 올라가니까 거기 한번 보고, 그리고 카페도 있으니까 뭐 주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끝날 때 휴대폰 번호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주중에도 질문하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좀 바빠. 수업이 아침에는 오전에는 재수반 수업하거든. 그러면 이제 8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녁 10시에 끝나거든. 그래서 좀 답이 늦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으로 남아있어도 괜히 삐지지 말고 조금 기다려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또 다른 얘기들은 우리 진도 나가면서 또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원래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인강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또 촬영하니까 또 괜히 카메라에 있다고 괜히 쫄지 말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페이지부터 봅시다. 특히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학생들 중에 이제 내신 수업 1년 동안 또 듣고 따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수능은 좀 약간 다르니까 좀 꼼꼼하게 보자. 다시 한번. 자, 일단 1페이지 보니까 경제활동의 흐름과 경제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일단 여기서는 자, 경제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경제 활동이 있고 경제 객체가 있거든. 낯선다. 그러니까 내가 첫날이니까 좀 취엄취엄 가자.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EBS 30강짜리 수능 개념 강의 내년 거 다 찍고 이제 내신 강의까지 끝나고 괌에 2주 동안 여행 갔다 왔거든. 그래서 실컷 놀다 왔어. 맥주 실컷 마시고 골프 치고 실컷 놀다 왔더니 어제부터 이제 새로 수업 시작하는데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다가 좀 헛소리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도 있어. 수업하기 싫어서. 그때 좀 잡어.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자,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객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네 한번 들어본 건데,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지. 그럼 세 가지 뭐 있어?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가계, 기업, 정부를 좀 디테일하게 볼 거고, 그럼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겠지. 그럼 경제 활동 세 가지는 뭐 있어? 들어본 거 많이. 생산, 그 다음에 소비, 분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볼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객체는 뭐냐면 경제 활동의 대상이야. 그럼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얘들아, 생산의 대상은 주로 뭐야? 재화 또는 서비스죠. 소비의 대상도 재화, 서비스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객체는 재화, 서비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생산 요소.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뭐 있죠? 자본. 자본도 있지만 근데 순서대로 각종 외워야 돼. 툭툭 나올 정도로 외워. 노동, 토지, 자본. 일반적인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경제 주체들이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의 대상이 경제 주체, 재화, 서비스.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볼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교재 보면 일단 1번에 경제 활동부터 있으니까 일단 우리 경제 활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경제 활동하면 세 가지가 있어. 생산 활동부터 보면 가장 단순한 내용 같지만 좀 정확히 합시다. 자, 너네 생산 활동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이죠. 그럼 너네 봐봐. 재화는 형태가 있니 없니? 그렇지. 재화는 형태가 있죠. 그럼 유형, 무형. 유형. 자, 그럼 서비스는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무형. 자,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 중에 누가 생산물이야? 생산물. 둘 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형이라 해도 우리는 생산물이라고 볼 거야. 그럼 생산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자, 제공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 생산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작하는 활동 외에 자, 부가가치를 자, 창출하는 자,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 자,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얘기는 가치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 지금 미리 한번 외워놔야 돼. 자, 부가가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미리 꼭 암기해놔. 자, 총수입에서 뭐를 빼주냐면 중간재 구입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중간재 구입 비용만 빼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업 4시간 하면 좀 어느 정도 친해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최대한 너네 이름을 3주 안에 외울 거거든? 그러면 이름을 외우면 좋을 것 같지? 수업 중에 카메라 양쪽에 들고 이름 부르면서 물어본다. 얼굴 비추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거야. 긴장해야 돼. 그럼 다시 봐봐. 자,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을 빼준 거 우리가 부가가치, 가치를 더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 농심이 라면을 만들면 자, 농심이 라면을 만들어 한 1,000만원어치의 라면을 만들어 팔았어. 그치? 자, 그러면 농심이 라면을 만들 때 중간재는 뭐가 있겠니? 대표적인 중간재는 밀가루지.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그럼 빼고 밀가루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어. 그럼 농심은 100만원짜리 밀가루를 사다가 막 인력 투입하고 기계 돌려가지고 1,000만원어치 라면을 만들어 팔았지. 그럼 가치를 얼마를 창출한 거야? 900만원을 창출한 거지. 그게 바로 부가가치야. 그래서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을 뺏어 구한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단순하게 재화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 외에도 많이 생각해봐. 포도주 같은 경우는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러면 보관, 저장도 생산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념을 좀 확장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소비활동이 있어. 자, 소비활동은 뭐죠? 단순하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모아놓은 활동이야. 그치? 구입해서 사용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소비활동은 포인트는 이거야. 구입. 포인트는 구입.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너네 물어볼게요. 자, 너네가 지금 내 수업을 겨울방학 동안 8주 동안 수업을 듣죠? 자, 그럼 이거 소비활동 되냐 안 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소비활동 기본적으로 그럼 너희들은 나의 재화를 소비하는 거야?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야?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지?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뭐가 있냐면 그럼 봐봐. 기업이 자, 학원이 학원 운영을 위해서 칠판을 구입했어. 생산활동이야, 소비활동? 생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비활동하면 단순히 구입에 초점을 맞추잖아. 그런데 그 구입하는 주체가 기업이야. 그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중간재를 구입해. 그럼 그건 소비활동이 안 된다는 거. 그럼 결론은 이 소비활동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가게. 소비활동의 주체는 가게. 즉 뭐를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 기업이 자, 생산을 위해서 자, 중간재를 구입하면 여기도 구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뭐를 위한 구입이야? 생산을 위한 구입이죠? 그때는 뭐가 된다? 생산활동이다. 소비활동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너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소형 버스를 구입했어. 소비야 생산이야? 소비지. 여행을 가기 위해 만족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소형 버스를 구입했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생산활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가장 단순한 함정이 같은 구입이라 하더라도 앞에 주체를 봐야 돼. 그래서 생산을 위한 구입이면 그때는 생산활동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게가 소비활동을 위해 만족을 얻기 위한 구입이면 무슨 활동이 된다? 소비활동이 된다. 돼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분배활동이 있어. 자, 분배활동은 좀 정의를 외워야 돼. 자, 분배의 정의는 뭐냐면 자,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야.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거. 자, 일단 암기하자.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거. 그럼 또 하나.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뭐를 배울 거냐면 이제 경제활동, 이런 경제활동이 있는데 자, 이 경제활동의 흐름을 볼 거거든. 자,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야 돼. 경제활동, 생산소비, 분배활동이 막 돌아갈 거 아니야. 그 흐름들이 있을 때 그 흐름은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 뭐의 흐름과 뭐의 흐름이 있냐면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있거든. 자, 뭐 쉽게 생각해. 돈이 화폐지. 그럼 돈을 제외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실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가게가 있고요. 자, 여기에 기업이 있어. 자, 그럼 기업은 무슨 활동을 하지? 생산활동을 하지. 근데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필요하겠지. 그럼 일단 생산 요소는 실물이야, 화폐야? 실물. 돈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할까?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생산 요소, 아까 내가 생산 요소 세 가지 뭐 있다고 그랬어? 노동, 토지, 자본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암기하자. 노동, 토지, 자본. 자, 그러면 기본적 생산 요소는 세 가지로 노동, 토지, 자본인데 이건 당연히 누가 제공할까? 가게가 제공하겠죠.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면 그게 바로 너희 노동을 제공하는 거고 부모님들이 회사 가서 일하시는 거 노동 제공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대출 받아?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그 은행의 대출은 너희들이 저축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가게가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경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실선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실물로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점선의 흐름은 자, 화폐로 나타낼 거야. 실선, 실물, 점선, 화폐. 그러면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활동에 필요한 요소인 생산 요소를 제공하겠지. 그럼 다시 생산 요소는 일단 뭐가 있다고?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세 번째 자본. 근데 앞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 하나 더 뭐 있냐면 경영. 자, 노동과 경영의 차이는 뭐겠어? 쉽게 생각하면 노동은 그냥 직원으로서 일하는 거. 경영은 CEO, 사장으로서 사업 관리하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라는 가게가 이 네 가지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하면 기업은 이 생산 요소를 갖고 생산 활동을 하겠지. 그럼 누가 생산에 기여한 거야? 가게가 기여했죠. 그럼 기업은 당연히 그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그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는 실물로 줄까 화폐로 줄까? 당연히 화폐로 주겠지. 그러면 이제 세트로 암기해야 돼.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겠어? 임금. 자,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보통 임대료인데 우리가 보통 지대라고 그럴 거야. 그럼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윤. 이자.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트로 암기해.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 자,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물어볼게. 자본은 돈이 실물이야, 화폐야? 자본. 화폐지.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실물로 잡았지? 결국 이 자본이 회사로 들어오면 공장이나 기계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실물로 잡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 경영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생산에 기여했지. 그리고 그 대가로 뭐를 얻었어?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얻었지. 그럼 요게 바로 뭐야? 분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분배는 생산에 기여 그 대가를 얻기 때문에 그 대가는 실물로 측정된다, 화폐로 측정된다. 화폐로 측정되겠지. 그리고
그 대가는 그래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분배가 가계 입장에선 분배 소득이잖아. 그래서 분배 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분배 이퀄 분배 소득. 용어 정리해야 돼. 자,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결국 분배 소득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요소 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요소 소득.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합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 활동의 원칙은 무조건 두 가지인데 일반적 기준은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성이란 개념 이것만 암기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얻는 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얻는 거. 오케이?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자, 이게 일반적 기준인데 그럼 생각해봐. 항상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는 커질까 작아질까? 상식적으로 커지겠지. 결국 있는 놈이 더 벌 거 아니야. 그럼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원칙이 필요하겠어?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일반적 기준이지만 사회적 기준은 형평성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게. 그럼 너네 볼 때 생산활동의 경제 원칙은 뭐죠? 무조건 기업들은 효율성. 무조건 효율성이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 자, 그럼 소비활동의 경제 원칙은? 효율성. 야, 너희들 지금 내 수업을 듣는 이유는 문병이 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들어줘야지. 이런 박애정신을 듣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듣는 이유는 니네가 내는 수강료보다 또는 이 일요일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황금 같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성적을 얻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무조건 소비활동도 효율성. 되니? 자, 그런데 분배는 어떨까? 너 생각해봐. 분배는 가게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기업이 그 대가를 줄 때 가게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 기업은 최소한 적게 줘, 최대한 적게 주고 싶겠지. 그럼 서로 붙으면 일반적으로 누가 이기겠어? 기업이 더 갑질할 파워가 더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힘의 균형이 고르지가 않아서 항상 어떤 갑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그럼 이 분배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대표적 사례가 뭐야? 최저임금제지. 그치? 그래서 꼭 체크해. 이 분배 활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 수업 중에 다 암기하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 1페이지 1번 경제활동에서 생산, 분배, 소비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다.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자, 2번의 경제활동의 주체 봐봐. 자, 쉬운 건 쭉쭉 갈게. 가계부터 볼게요. 자, 밑줄 씁니다.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 밑줄. 가계는 주로 소비활동의 주체고요. 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죠. 효용 동그라미. 자, 얘들아, 효용에 같은 말 뭐 있어? 만족, 편익. 같은 표현이야. 효용, 만족, 편익. 그리고 밑줄, 효율성 추구.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야, 그러면 가게는 공급자의 역할을 할까, 수요자의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함정인데, 야, 일반적으로 너네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재화 서비스는 생산물이죠. 그런데 노동, 토지, 자본 등은 생산 요소지. 그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일 거 아니야? 그럼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을 해, 공급자의 역할을 해. 수요자.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이 또는 너네들 나중에 대학 가서 알바 천국에 구인 광고를 올리지. 그치? 그러면 구직 광고를 올리면 그때 너희들은 노동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너네들이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하면 너희들은 자본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게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자, 그 다음에 기업 봐봐. 자, 기업은 이윤극대화 추구 효율성. 자, 여기서 공식 하나 더 외워야 돼. 자, 거기 좀 어떤 공식이 나왔냐면 이윤이라는 공식이 나왔어. 자, 이윤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인 총비용을 빼줘요.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주고,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아까 부가가치 공식은 어떻게 됐지?
총수입액 중간재고입. 그치. 총수입에서 중간재고입 비용을 빼주죠. 이 공식 반드시 암기. 하나 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냐면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판매량. 가격 곱하기 판매량. 그리고 총수입을 다른 표현으로 매출액. 총수입을 다른 표현으로 매출액.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 게 많지? 잘 봐. 이것도 미리 암기해도 나중에 편해. 자, 그럼 기업들이 봐봐. 농심이 라면을 1,000만원어치 만들어 팔았어. 근데 밀가루를 100만원어치 사왔지. 그럼 중간재 100만원어치 사와서 라면 1,000만원어치 만들어 팔아서 부가가치를 얼마 창출했죠? 900 창출했지. 그럼 이제 농심 이거 갖고 뭐 할까? 직원들 뭐 줘야 돼? 임금 주지. 돈 빌린 거 있으면 이자 내지.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 내지. 그리고 남는 건 사장이 이윤으로 가져가. 그럼 결론. 이 부가가치 이퀄 뭐가 돼?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야. 무조건 분배.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그래서 이게 이 파트에서 안 나오고 나중에 GDP 파트 우리 배우면 거기서 나오니까 일단 암기해라.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보다 분배. 그래서 공식 정말 중요해. 이윤은 이퀄 총수입 빼기 총비용.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중간재 구입 비용만 빼주고 결국 그 부가가치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에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업 체크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는 수요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부 볼게요. 자, 정부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규제 조정한다. 그치? 그리고 별표쳐 재정정책의 주체야. 자, 재정 밑줄. 지금 한 번만 드러나. 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활동. 제가 암기하자. 다시. 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활동. 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활동. 그래서 정부는 재정 정책의 주체고, 자, 정부는 밑줄 뭐를 극대화하냐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죠. 그럼 정부는 효율성 추구, 형평성 추구 둘 다. 그치? 효율성과 형평성 둘 다 추구하고요. 정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체죠. 생산도 되고 소비도 되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과하고 그다음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한 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최종 정리할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최종 정리해 보는데 개념 플러스 있지. 자, 개념 플러스 보니까 경제활동의 흐름이 있어.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 가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 기업이 있어. 그럼 다시 가계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이 있어? 생산물 시장과 요거 아니야. 나 원래 이렇게 세. 생산 요소 시장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자, 요 위에 하나는 생산물 시장이 있고 자, 요 아래에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지금부터 약속합시다. 아까 내가 경제활동의 흐름은 무슨 흐름과 무슨 흐름이 있다고 그랬지? 실물, 화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흰색 분필로는 실물의 흐름을 한번 나타내 볼 거고, 자, 노란색 분필로는 한번 화폐의 흐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 가게에서 생산물 시장. 자, 생산물 시장의 실물은 재화 서비스잖아. 그러면 기업에서 나와서 실물이 기업에서 나와서 생산물 시장을 갈 거고, 그러면 그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TV 만들어서 이마트에 납품하면 이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 사면 그 TV 같은 재화 서비스의 실물이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가게로 들어가겠지. 그럼 가게는 실물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야. 그럼 뭐를 지불해? 화폐를 지불하겠죠? 그럼 화폐의 흐름이 이렇게 갈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실물은 가게에서 나와서 생산 요소 시장을 할 거고,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실물이 기업으로 가겠지. 그러면 기업은
그 실물,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고 그 화폐의 흐름이 이번에 이렇게 가계로 가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이게 블랭크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 가계 기업 주고 여기 블랭크. 그럼 너희들은 기업에서 실물이 나가니까 생산물 시장 이렇게 잡아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정부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 정부를. 자, 그러면 정부도 생산물을 구입하겠지. 그럼 정부도 생산물을 구입하면 재화 서비스 등을 구입하면 시장에서 구입하고 그에 대한 화폐 흐름 대가를 지불할 거고, 자, 정부도 생산료에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구입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 화폐를 지불하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런데 이제 좀 외울 게 있어. 얘들아, 우리 여기 화폐 흐름이 뭐지? 노동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한번 1번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번 화폐 흐름은 뭘까?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돈을 낸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소비 지출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럼 이 돈이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가지. 그럼 우리는 이 화폐 흐름을 뭐라고 해석할 거야? 판매 수익 또는 총 수익. 그래서 판매 수익. 그럼 세 번째, 기업이 이 화폐 흐름은 뭐냐면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거지. 그럼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야. 그런데 이 돈이 시장을 거쳐 가계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배 또는 분배 소득.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여기 흐름이 있냐면, 자, 정부도 시장을 거치는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어. 정부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게와 기업과 직접적으로 실물과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다이렉트로. 자, 그러면 가게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화폐가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기업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가는 화폐 흐름. 이게 뭘까, 대표적으로? 세금. 당연히 세금, 조세겠죠. 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지. 그 용어 하나 좀 체크할 건 뭐냐면, 가게의 대표적 조세 뭐 있어? 소득세. 기업의 대표적 조세 뭐 있어? 법인세. 오케이? 그래서 가게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고요.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면 기업도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세라는 걸 내는 거야. 법인세.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부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게로 가는 실물의 흐름 뭐가 있게?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도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죠. 조세 저기 건강보험료 같은 거 들어가요. 건강보험료도 일단, 근데 건강보험료 조세랑은 다른 거지. 근데 기업에서 정부로 가는 어디? 이제 화폐 흐름, 아니 가게에서 정부로 가는. 가게에서. 정부로 가는. 조세와 건강보험료는 구별해야지. 근데 저 화살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거 봐야 돼. 봐봐. 가게와 기업이 시장을 거치는 흐름이 있잖아.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거치는 흐름은 등가의 법칙이 성립돼. 등가. 일단 등가라는 얘기는 뭐야? 가치가 같다는 거지. 그런데 시장을 거칠 때 가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물이 가면 화폐가 오지. 그 가치가 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100만 원짜리 TV를 주면 돈도 얼마를 받아야 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시장을 거치는 건 무조건 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을 거치고 시장을 거칠 때 무조건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는데, 여기서 봐봐. 얘들 여기 있지. 여기. 요 두 흐름은 시장을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그러면 여기서는 등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OX야. 가게는 조세를 납부한 만큼 공공재 혜택을 받는다. X지. 조세 납부와 공공재 혜택은 무관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면, 이거 생각해봐. 너네 세금 내냐 안 내니? 내긴 돼. 물건 살 때. 거기 조금 약간 포함돼 있잖아. 근데 별로 안 되지. 하지만 나는 세금 낼까 안 낼까? 나는 개인사업자라 학원 강사니까 5월 달만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 세금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 그럼 5월 달에 집에 가면 하얀 봉투가 하나 와 있어. 그럼 받는 사람 문병일,
보낸 사람에 딱 세 글자 써 있어. 국세청. 그 세금 내래. 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뭐 내가 뭐 설마 2억만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이 세금 낼 때, 그럼 봐봐. 너희들은 거의 세금을 약간만 내고, 난 세금을 많이 내지. 만약에 등가입 법칙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10시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가로등 꺼버려야지. 그렇잖아. 너네 지하철 못 타. 감히 지하철을 타? 그리고 가로등뿐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스팔트를 밟으면 안 돼. 근데 내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레드카펫 깔고 또 폭죽을 터트리고, 오케이? 가마를 대령하고 이런 거야, 등가.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거야. 이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조세납부와 공공재 혜택은 무관하다. 조세납부와 공공재 혜택은 무관하다.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경제주체 중에 이제 외국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야지. 내가 출제자라면 이제 함정 이거 낼 건데, 자, 이렇게 나가. 이거 뭐니? 수출이지. 그냥 실물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 이거 뭐야? 수입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나가. 수출이야, 수입. 자, 노란색 선은 화폐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뭐야? 수입이지. 왜? 돈이 나가니까. 수입하면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출제자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게 화살표 방향만 보지 말고 실물인지 화폐인지를 구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는 뭐야? 돈이 들어오니까 수출이겠지. 요거 주의하자고. 요거 주의하자고. 돼요? 오케이.